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공직선거 위반법 2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를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난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던 날, 저는 저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관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저에 도착하기 전 저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지금 관저를 난입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려는 청년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저 불법을 저지르는 공수처 직원들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누구도 다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진 출두를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관저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저는 공수처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향해 가던 중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고등학생쯤 보이는 어린 학생 2명이 2차역을 나와서 공수처 방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마 이 학생들이 정말 공수처를 향해 가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학생들은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체포가 되셔서 공수처로 이동해서 오는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뛰어나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학생들이 했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지키러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얼핏 봐서는 굉장히 공부만 할 것 같이 생긴 친구였는데 옆에 친구에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 듣고 자기도 함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무리하게 해서 공수처가 체포하려는 과정에 이 경호 업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는 경호라는 어떤 그런 직업으로 자신의 진로를 변경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까지 들려줬습니다. 이 친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다음날 저는 중앙지법 앞에 나가서 집회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었는데요. 그날 저는 어제 공수처 앞에서 만났던 그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번에는 손글씨로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피켓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전과 사범의 나라에 살 수 없다 라는 이 피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피켓에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들고 나온 피켓을 보면요. 첫 번째 이재명 구속, 두 번째 민주당 해체, 세 번째 공수처 해체, 네 번째 민노총 해체, 다섯 번째 탄핵 무효,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적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친구는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를 뽑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처음에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던 시절에 이제 그때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다음으로 이제 차기 대권 후보로 이제 생각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었고 나머지 2명, 고 박원순, 그 다음에 안희정, 이 사람들은 미투 사건이 연루돼서 이제 그때 날아가 버렸죠. 어쨌건 남아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었고 이제 저는 당시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입장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치를 잘 몰랐던 저로서는 이재명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잘 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 그들이 외치는 구호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한동안 저는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지하고 얼마나 그들의 어떤 선정과 선동에 정말 말 그대로 이 감정적으로 선동되었는지 그 민주당을 떠나온 이후에 과거의 저를 돌아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단지 감정에 선동되었던 그런 멍청한 개돼지 국민의 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이상했던 점은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라는 책을 제가 구입했는데 그 책을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연방제로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얼마 전 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방제라는 건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저는 좀 사실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많은
많은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뿌리가 무엇이고 민주당의 뿌리가 무엇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재명이 지금 정가 사범이다. 이거는 이미 확정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재명이 정가 사범이 맞냐? 아니면 이재명이 뭔가 우파들에 의해서 이제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멍청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도 얼마 전까지 이재명의 정가 사범이라는 저희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치는 절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는 이성과 논리로 설득이 될 수 없는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내가 무엇 하나에 어떤 특정 정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옳다라는 이 믿음과 신념이 생기는 순간 이 사람과 이 정당과 이들의 방향성은 나에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종교를 설득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은 정말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요. 이 종교가 굉장히 삶의 우선순위예요. 무언가를 하다가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나가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원칙이 삶에 굉장히 그러니까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누군가의 정치, 누군가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걸 우리가 이성으로 조금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무언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깨닫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른 논리와 이성과 팩트로 설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도요. 제가 민주당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했던 제가 멍청하고 틀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사람들의 실체를 깨닫는 과정. 자,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다 해서 올바른 정답이 무엇인지 갑자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도 아 그래 내가 틀렸구나 이쪽은 오답이구나를 알았어도 정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뭔가 그 팩트와 논리와 이런 진실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의 진실을 알아보기까지 사실은 알아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전가 사범이라고 하는데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전가 사범의 내용을 보면요. 무고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공개선거법 위반인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법적인 실제로 이런 형을 받은 거예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거를 착한 범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착한 범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헌법이라는 게 엄밀하게 존재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옳다라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정당화되거나 용서될 수 있냐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 좌파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점이 굉장히 이상하고 좀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범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거나 심지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자신들의 목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까지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위험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이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얼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제 오랜만에 한동안 밖에 출입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판사 임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누가 자기를 테러한다는 건지 이 명확하게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그런 테러 위협 받았으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수사 의뢰하면 되잖아요. 근데 테러 위협을 받았다고 테러 위협 받은 거를 마치 광고라도 하듯이 방탄복을 입고 나와서 공식 석상에서 한다는 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어떤 그런 고위 공직자에게 몸조심하라라는 발언은 마치 우리가 조폭 영화에서 야 너 밤길 조심해 라는 이런 협박과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공당 대표가 나서서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라는 말은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런 것을 조장하는 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다시.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을 어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정가 사범 이재명이 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서 마흔형 임명 안 한 게 위법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이제 이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바로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뻘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어기는 게 용서받을 수 없다? 자, 근데 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보장한 지금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물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화문에다가 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불법 천막은 법에서 허용하거나 지금 보장된 이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우리가 원하는 거 싹 다 할 거라고 이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와 동의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냐는 거죠. 게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요, 경찰 공무원을 지원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요. 그게 근데 뭐 실형이거나 아니면 벌금형이거나, 근데 경찰 공무원에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왜냐면 이 지금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결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알고 지키고 준수하고 그런 사실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어떤 일을 다루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 자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있어도 내가 내 목적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법을 바꿔서 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과 질서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운영해달라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요, 경찰 공무원 하나가 되려고 해도 작은 과거의 범죄 기록, 정가 기록 하나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심지어 정가 사범인 이재명이 지금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직 버젓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엄밀히 지금 정상적으로 권한을 지금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 차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과연 동의하실 수 있냐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이 조사가 오랜만에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50.1%. 자, 전한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직 대통령이 아직 계시는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이런 후레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매우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적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을 내란 공작으로 몰아가는 과정에 민주당의 실체가 사실은 낱낱이 샅샅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1%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소망하고 대통령께서 알리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굉장히 공감하며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에게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본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